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중국의 최고 실력자 뭐 시진핑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권자가 흔들린다, 실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인자 하면요, 어둠 속에 가려진 인물이었는데 왕후닝이라고요. 요즘 이 사람 이야기가 유튜브 안에서 많이 오르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시진핑의 소위 이제 전략가 혹은 책사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장자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꾸미는 여러 가지 흉계. 그런데 정의롭거나 당당한 어떤 그런 정책 대결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모사를 계속해서 꾸미는 인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교활하고 엄흉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죠. 왕후닝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무위원 7명 중에 한 명이고요. 서열 4위입니다. 이번에 상무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의 최측근이 되면서 현재 저 중국의 상무위가 이제 권력 기구 중에 최정점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여러 계파를 그 안배를 했거든요. 뭐 가령 뭐 태자당이라든가 공청단이라든가 상하이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균형을 이뤘는데 지금은 시진핑이가 10년 집권하고 또다시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개편하면서요. 리크창도 지금 빠지고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 상무위 전체를 시진핑 사람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1인 독재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시진핑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왕후닝. 시진핑의 입이라기보다는 머리가 되겠죠. 온갖 아이디어를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 보면요. 모사, 술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총 기획자, 지휘자다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해창과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사람과 예전에 그 양정철이가 만나서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딱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정리해야지만이 이번 부정선거 사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일어난 나라가 수십 개국입니다. 유럽에서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터졌고 아시아도 터졌고 아프리카 뭐 중남미 안 터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의 특징은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식 전자개표기가 간 곳에 대부분 또 그런 일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거대 이슈를 미국이 그냥 수수방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큰일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시진핑을 움직인 가장 큰 어떤 그 힘 가운데 하나가요. 미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그 시진핑을 설득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중국이 미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미국을 이기는 방법을 이 사람이 미국을 쪼개면 됩니다라고 미국 대 미국을 주장하면서 시진핑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책사가 됐는데 미국이 사실상 두 나라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가 계속 이제 진행되면은 서로 권력을 쥐려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분화가 돼요. 정책도 좀 다르고 뭐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이념도 좀 달라지면은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돼 버린다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죠.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뭐 일당 독재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 나라가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지만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평소에도 보면은 완전히 반반으로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공작이라든가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미국에서도 이상한 선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개표해 보면 이상한 현상 터지고 그리고 이상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선거 정황들이 지금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을 뺏고 바로 잡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자면 이 사람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중국을 세계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 소위 이제 중국을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국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거나 아니면 미국까지도 이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미국 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친중 정권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미국에도 친중 정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걸 트럼프한테 딱 걸린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이 한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슈가 간단하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런 말. 중국 인사가 뭘 꾸민 사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 그 이름이 공개된 그 인사는 즉각 중국 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존 밀스 대령이 말했다. 우리는 이름만 대면 된다. 그 뒤에 필요한 제거 작업은 중국 정부 지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번에 왕후닝이 이제 언급이 됐죠. 이번에 이제 워싱턴 대폭로 속에서요. 왕후닝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굳이 미국과 한국뿐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것이 자행되고 있죠. 부정선거 작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서열 사위의 왕후닝, 넌 이제 죽었어. 이런 것까지 있고요. 자, 이 왕후닝 참 메스꺼도 교활하게 생겼습니다. 얼굴 자체가 전형적으로 중국인처럼 생겼는데 눈매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요. 자, 국제선거감시단이 지목한 부정선거 총책 왕후닝은 누구인가? 요거는 제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을 길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지휘한 인물로 중국 공산당의 왕후닝을 지목했습니다. 왕후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을 벌이는 총책, 즉 중국 통일전선 공작 소조 조장입니다. 통일전선이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다른 세력과 연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2015년 시진핑은 통일전선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중요한 마법의 무기라며 통일전선 공작부에 인력을 4만 명 추가했고 단위가 다릅니다. 4만 명입니다. 전 세계 중국 공관의 통전부 요원들을 모두 파견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왕후닝이 통일전선 공작 소조 조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7년 10월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2018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주의와 리더십 기획 시리즈 1%만이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제목이 아주 길죠. 민주주의와 리더십 기획 시리즈 1%만이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첫 1, 2편에 왕후닝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개했습니다. 요즘 그걸 내렸어요.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 소속 요원이 자기 보스인 왕후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 정도로 한국의 중앙선관위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왕후닝 같은 인물이 그 다큐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떡하니 그 사람을 1번, 2번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은 그때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이 소조 공작조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중앙선관위를 부추겨가지고 조종했다라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캐나다 정보기관인 CSIS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2차례 개입했다면서 그 주범으로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왕후닝은 2019년 7월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떠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을까요? 1939년 마오쩌둥은 통일전선 작전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는 마법의 무기로 묘사하면서 당은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휘두르는 영웅적인 전사로서 적의 진지를 습격하고 파괴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 전선 같은 게 비정규 전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첩보 공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술수 흉계 이런 걸 말합니다. 음모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장 투쟁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통일 전선 공작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 아닙니까? 양훈잉이라는 인물이 총기획자, 배후에 있는 인물이고 이 위에는 시진핑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대 미국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지금 일본 대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거기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만, 20만 수준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보다 일본이 더 많아요. 일본도 지금 최근에 투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자민당의 득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저기도 거의 반반 국가로 지금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반반이 아니고 저쪽으로 더 많이 가 있죠.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자, 이런 식이면 중국이 이제 입김 영향력 1대1로, 그리고 동북공정, 동북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남쪽에 대해서도, 그 동남아에 대해서도 그런 공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은 바로 왕훈잉이었고 그 수법은 부정선거 카르텔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첩보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온갖 공작을 이제 꾸미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것을 뒤에서 독려하고 있고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